안녕하세요. 현관TV의 라니입니다. 오늘은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제 3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책 읽어드리기 전에 책 한 권을 더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새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은 제목이 허경영의 영성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이 책은 하늘공에서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자 스튜디오에 링크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제 3장을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누가 포퓰리즘이라는 딱지를 붙이는가? 부익부 빈익빈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골치 아픈 온갖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말하는 처방들에 대해 상당히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근래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정책들을 보면 대부분 내가 문제 삼아온 주제들이나 나의 해결 방안들이 대부분인 것만 보아도 그렇다. 그러나 여전히 그러한 방안들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허황되다거나 비현실적인 생각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보육부, 빈입비 해결을 위한 배당금 지급 제도 등 현금 지급 방안들에 대해서는 그것의 깊은 의미나 효과를 이해하지 못하고 포퓰리즘적 방안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시행하다가는 우리나라가 거들나서 베네수엘라 꼴 난다 라고 비판한다고 한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절대 허황된 포퓰리즘이 아니다. 포퓰리즘은 재원 조달 등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나 정책을 추진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책임감도 없이 당장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놓는 사탕 발림의 인기 영합 정책이다. 내가 제시한 방안들은 아무런 재원 마련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재원 마련 대책이 다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베네수엘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는 달리 전혀 다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국가 경제가 지하 자원인 석유의 수출에만 의존하는 나라이다. 그런 나라는 석유가 수출되지 않거나 수출 가격이 폭락하며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석유 수출로 벌어들여 국민에게 나누어 주던 국가의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면 국민 전체가 한순간에 거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첨단 기술 산업부터 1차 산업인 농업에 이르기까지 산업이 다각화되어 있고 수출 품목도 다양하다. 국가 경제가 수출품 한두 가지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우리나라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나의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 국민들 가운데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돈을 줄 수 있느냐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예산을 알뜰히 아껴서 사용하고 예산 가운데 낭비되거나 누수되는 것만 없다면 국민에게 줄 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이 말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성남시장 시절 한 토론회에 나와 내가 허경영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데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이 말은 100% 맞는 말입니다. 라고 한 적이 있다. 또 최근 그는 전 국민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이 지금처럼 방만하게 집행되고 낭비되는 부분만 없다면 국가 수입만으로도 나라 살림을 실컷 하고 어느 정도 국민에게 몫을 챙겨줄 수 있다는 것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참여자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산 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현행 예산에서 급하지 않은 선심성 예산이나 불필요한 예산이 없는지 살펴서 제외하고 또 예산의 누수나 낭비가 없는지 점검하여 철저히 막는 일이다. 내가 볼 때 현재 우리나라 예산은 불필요한 집행이 너무 많다. 약 70% 정도는 줄여도 충분히 국가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국회의원 수 축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무보수 명예직화, 보좌관 급여의 국고 지원 중단, 정당보조금 제도 폐지, 지자체 선거 폐지, 지나친 지역개발 중단, 성인지 예산 폐지, 여성가족부 폐지 등만 해도 상당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예산을
절약할 여지는 상당히 많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읽어드릴 내용은 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향단TV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